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또 하나의 제약 바이오 쪽에 악재가 하나 출연을 했는데요. 이런 동성제약에 또 어제 악재가 하나 출연을 하면서 그 밖에 뭐 보령이라든지 이연, 하나 등등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삼바죠. 삼바 이슈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큰 걸로 말하자면 미국 존슨앤존스가 이슈가 터져버렸죠. 국내에서도 큰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 해외발 악재도 동시에 터졌고요. 거기에 또 갑자기 좀 리베이트 관련한 또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런 투자 심리에 상당한 훼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 왔던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월 급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코스타 제약바이오를 지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라젠이 바톤을 받아서 지탱을 했는데 최근에 신라젠이 꺾여버렸죠.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신라젠에 호재가 안 떴더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들어온 신규 뭐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기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월이 돼봐야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과를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해야 되고요. 지금 수급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안 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섹터가 계속 붕괴가 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버텨주었던 대북주가 많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제약은 무너진 지 오래고 그 이후에 이런 돈이 이제 정시 테마 쪽으로 움직였었죠. 그 다음에 돈이 수소차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 돈들이 움직이면서 기존의 이런 섹터에서 자금이 한정된 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빠져나와서 움직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어,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락을 하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네, 자, 시황 진행하겠습니다. 전일장 보면은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 큰 하락을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2% 가까이 또 하락을 보여가지고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이 어쩔 수 없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사실 일요일 날 강의를 했을 때 월요일, 화요일 날 저가를 잡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랑 다르게 이미 하락폭이 그 국내 증시 박스를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뭐 지금 당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2개월, 3개월 후에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진핑 연설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초 10시 30분까지는 시장이 버텨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오전장은 당연히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시황 매매니까요. 이 시황은 오전에 저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황일 거예요. 이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을 거다. 근데 이 기대감이 깨져버린 거죠. 시진핑 발언 안에서 추가적인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외압에 의한 개혁은 아니라는 점을 시진핑 강조를 했으니까 즉 현재 무역 분쟁에 관한 뭐 해결 그리고 뭐 양보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게 막는 그런 원인이 됐고 또 중국 증시가 개장 후에 하락을 했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운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관련 임상 3상의 과시권의 눈앞에 있는 애들만 공략을 한다면 봐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뭐냐면 상위는 지수 관련주예요. 지수. 그래서 상위만 보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탄력이 좋기 때문에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장기 투자로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지수를 노리는 거고요. 지금 남북 기업주가 좀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호재가 계속 발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일단은 추가적으로 진입은 힘들죠. 지금 진입은 힘들고, 오늘 3일 하락제였거든요. 3일차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기를 바랐는데 금일 대아티아이라든지 보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크지가 않았고, 아난티 쪽이 오늘 상투를 찍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난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수소차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정부 정책 있었죠. 3조 얼마 지원해준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금요일장 뉴스 보시면 되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고,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 스마트 팩토리 쪽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이쪽도 꿈틀꿈틀 돼요. 결국은 이제 자동화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수급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 오랜만에 개인들이 전부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외인들이 좀 받아줬어야 돼요. 외인들이. 근데 외인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금투 쪽에서 받은 게 전 좀 아쉽죠. 금투 쪽에서 이 금투 물량이 받아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수급 같은 걸 좀 보면, 수급을 수급을 보면은 일단 코스닥 먼저 볼게요. 오전에 이제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죠. 계속 팔았어요. 개인들 계속 팔고 이 올라가도 다 팔고. 근데 외인들이 일정 부분 다 받아줬으니까 그나마 좀 버텨줬다 생각을 하고, 이게 시총 상위만 다 받아갔습니다. 외인들이 제약. 시총 상위 이쪽만 받아갔고 나머지는 다 힘이 없었어요. 금일 힘이 없었고, 이 선물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이제 시총 상위 쪽에 이어지는 건데 선물 쪽으로 좀 끌어당기다가 결국은 지금 그 발표 이후에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금일장은 아마 야간 선물을 좀 봐야 내일 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이탈이 좀 나오고는 있네요. 이게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나오고는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봐보죠. 이게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기관 쪽 아니 외인 쪽이 얼마나 좀 사주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바닥을 다져가는 거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외인이 국내 증시를 사줘야 되고, 기관이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성 자금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금 자체가 금투만 들어오고 있어요. 금투 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이런 자금이 금투 자금이 아니라 이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현금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보수적으로 계속 지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이 버텨줘야 될 부분에서 깨져버렸으니까, 이런 지점이 여기를 버텨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랑은 좀 달라요. 이따 우리나라 증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얘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를 먼저 보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박스권을 그리는 부분까지 다 내려온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이미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때 붕괴했던 이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미 증시랑은 다르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금융위기 때 이 자리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 증시는 더 떨어져야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오늘 밤에 이제 반도체 쪽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IT 쪽, 특히 삼성전자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당분간 IT 쪽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 증시가 어제 양봉을 좀 보여줬는데 이걸 좀 안타깝네요. 여기서 시진핑 발언에 의해서 돌파만 좀 도와줬다면 국내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건데, 중국은 일단은 이 박스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 갈 것 같고, 이 지점까지 뭐 올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고, 일단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일 아시아 증시 전부 다 빠졌어요. 뭐 항생, 홍콩 좀 다 빠졌고, 일단은 금일 나스닥이 얼마나 뭐 반등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야간 선물,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하락폭이 너무 크잖아요. 나스닥도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는 바로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찍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뭐 밑꼬리 부근 아직은 이 라인까지는 있으니까, 이 정도 이 라인까지는 있으니까 여기서 한 2% 정도 빠지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네요. 근데 여기를 아마 지탱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애플이 살아나야 되는데 애플 꾸준히 우하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려가기 때문에 더 공포감이 크죠. 증시에 애플에 대한 실적 악화 관련된 게 너무 많고, 또 이게 개파락을 어제 하는 바람에 아직 이걸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업종을 보면 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생명공학이 저가를 붕괴해 버렸거든요. 이게 좀 안 좋죠. 이 저가를 붕괴했다는 거. 그래서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죠. 이게 저점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그동안 저항, 지지의 라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항의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의 라인도.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 일단 이게 좀 지저분한데, 일단 국내 증시 다행히 코스피는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 쐐기형 패턴에서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이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주체들이.
근데 코스닥이 좀 더 힘이 없는 거죠. 일단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시총 상위 쪽으로 좀 네,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이 말은 즉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지수는 살려놓으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지수는 살려놓으려고 하는데 개별주들이 죽어나가요. 지수는 올리고 있는데 개별주들이 죽는다. 지수는 사는데 개별주가 힘들어요. 개별주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모멘텀이 죽어 있는 종목이 이 저가를 붕괴하는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뭐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여기가 사실 1차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반등을 하면 이 라인을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 12월 달은 일단은 하락이 맞는 거고요. 12월 달은 최소한 하락이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등 구간만 먹고 철저하게 나오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은 계속 빠져요, 주가는. 근데 기관들은 그러죠. 산타랠리. 그리고 참 웃긴 게 아니나 다른 그 1월이 되고 신년이 되면 또 주식은 올라요. 지수도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런 구간 올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게 올 수도 있냐면 미 증시가 추가 하락하고 계속 저점 붕괴가 나온다면 그런다면 네 우리나라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자꾸 좀 그래요. 이건 다른 거구나.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많죠. 얘를 기소 한 해 만에 뭐 등등 해가지고 이슈가 많아서 그게 노이즈로 작용한다면은 큰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관점은 50% 이상 현금 확보. 50% 이상 현금이 있어야 오늘 같은 시초가가 붕괴가 됐을 때 매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50%는 무조건 가지고 움직이는 전략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신라젠 먼저 볼게요. 신라젠 어제장 뭐 신라젠 정확히 모르겠다면 어제 거 방송 보시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매수 진입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목표 가격도 어 이게 일요일 날 75,000원을 말을 했었는데 엄청 강하게 빠져버렸고 어제 말씀드린 게 이 가격이에요. 어제 이 가격 73,000원. 즉 어제 제가 들어간 위치니까요. 어제 들어간 위치고 여기가 어제 들어가서 저는 매도하고 나왔고 그 위치가 다시 왔으니까 진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왔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힘이 없어요. 지금 신라젠이. 문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죠. 왜냐하면 호재가 나왔는데 큰 상승을 못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자 공매도 늘기 시작했고 오늘 공매도 또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공매도 늘었을 가능성 높고 지금 웨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포를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포를 뭐 지금 뭐 동시에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죠.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고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확인해도 나쁘지 않아요. 확인을 이걸 해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특히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보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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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주포가 골드만이라고 했거든요. 골드만이 한 30만 주 가지고 있다. 골드만이 약간의 매도가 나왔네요. 어제자에 아마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약간 매도가 나오고 큰 폭의 매도는 없었네요.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늘 한번 봐 보면은 좀 뭔가가 보일 것 같아요. 골드만이 물량을 추가를 했는지. 지금 이 금일 신라전에 프로그램 들어온 부분에서 이 창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프로그램 쪽 들어온 걸 좀 체크를 해보고 CS에서 들어오고 메릴 아마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고요. 금일 메릴. 근데 메릴 린치는 당기니까 의미가 없고 신라지는 일단은 이 2평 이평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21선이 어제자 같은 경우는 21선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항이 돼 버렸어요. 신라젠이 당분간은 이런 걸 돌파하기 전에는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신라젠 당분간 매매 안 하려고 합니다. HLB는 그나마 이제 살아있네요. 수급은 HLB가 좋아요. 최근에 좋았었어요. 이 하락을 하면서 이 거래량 나왔을 때 이게 투매 가능성이 높다 봤거든요. 이것도 이런 반등하면 이런 구간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것도 끊어줘야 돼요. 공매도 확 줄었고 신라젠이 최근에 상승했을 때 모습 비슷합니다. 공매도가 줄어가고 있고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이런 부분이 환매일 거예요. 공매에 대한 정확하진 않지만 환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빌리냐? 그거는 모르겠네. 환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BH 어제 5 양봉 나온다고 했는데 좀 아쉽죠? 근데 금일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해서 BH는 양호합니다. 굉장히. BH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양호하고요. 뭐 이제 이런 2평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지 체크해서 일단은 매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웨인이 지금 계속 사주고 있어요. 웨인이 계속 사주고 있고 내일자 중요해요. 여기 오면은 이런 데 오면은 일정 부분 매도 치고 또 내려오면 다시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바닥을 찍었는데 얘도 애플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네요. HB 테크놀로지가 최근 환매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도 많이 없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매매 동향에서 지금 기관계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세게 들어오니까 원래 금일은 음봉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다? 힘이 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런 패턴을 원해요. 일단은 이런 패턴을 원하고 여기서 올라오면 일단 이런 부분은 매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걸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손이 빠른 사람은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갈 때 지금 변곡 자리는 맞아요. 오늘이 이런 십자 도지가 나온 변곡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전부 다 변곡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변곡 자리고 최근에 신라젠을 보면 이 자리죠. 하방에 변곡이 터져버린 거, 이 변곡. 그래서 이 십자 도지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봉을 나오기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HB 테크놀로지는.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나이스하죠. 지금도 아주 나이스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 정도 해서 좀 단기 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화홀딩스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은 여기서 단기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홀딩스가 내일 올라가니까 평화산업도 일정 부분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일 정도는 좀 이제 수소차를 좀 놓아줘야 되지 않나. 수소차 최근에 굉장히 셌죠. 유니크, 평화홀딩스 시간을 보면은, 그다음에 코롱, 멀티리얼즈, 인지, 컨트롤스, 뭐 최근에 다 셌습니다. 시노펙스 등등 해서 내일자도 좀 움직일 것 같네요. 바닥권에 있는 거는 시노펙스가 또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오늘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거 부담이 없어 보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 투자자 메릴린치. 그리고 저는 금일 공략했던 어제죠, 어제 국일제지. 이걸 빠먹었네. 국일제지 관련해서 저는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일단 어제장 여기에서 들어왔다 했죠. 어제 보시면 이 라인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고 뭐 몇 번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들어갈 수냐 있냐 없냐 차이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기법이야 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어제 들어갔고 금일 일단은 오전에 일정 부분 50% 매도하고 여기에서 다 정리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라인에서 전량 매도 처분했습니다. 9일제지 괜찮잖아요. 이게 오늘 올라가는 거는 오전장에 얼마나 거래량이 터져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전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거는 칼매도가 나와야 돼요. 칼매도가. 오전에 근데 이미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전에. 오전에 전일 거래량에 한 9시 30분까지 해서 전일 거래량의 20% 정도가 거래량이 나왔으면 당연히 오늘 9일 제지의 거래량은 이거를 뚫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신고가급의 거래량이 나왔고 이 천억짜리 회사가 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으면 많이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제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에 다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자리 다 매물 이 무덤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가면 좋은데 못 뚫을 확률이 높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다 매도를 처리했고요. 금일 매수한 종목은 캡입니다. 이거는 전기차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고 해서 일단 들어갔고 이 거래량이 거의 2000% 터졌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닥권에서 얘가 발동을 걸겠구나 저는 생각을 하고 1차 시세니까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이미 매수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셨고요. 이 라인은 이제 한 10분 봉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이 자리를 쉽게 계속 이제 저항을 맞던 곳이거든요. 이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저항을 맞던 곳이에요. 뚫었다가 내려왔고 또 여기도 못 뚫었어요. 근데 이번에 30분 봉을 보면 여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뚫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얼추 이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들어갔으니까 이때부터 분할로 여기까지 다 걸었는데 여기는 체결이 안 됐네요. 아래쪽에 좀 매수량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건 전부 다 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쪽은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체결만 하고 일단 내일자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내일 개인적으로 이건 목표는 한 이 정도 봐요. 이 정도 목표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하겠죠. 올라가면 또 떨어지면 이건 알아서 뭐 손절을 하든지 물량이 적으니까 바로 익절 처리하고 다시 매수 들어가든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우수 전일장에도 말씀드렸죠. 이 라인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00억이. 그리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얘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전에.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주고 언젠가 여기를 뚫을 거예요. 이때 제가 매매를 했고 아직은 매매를 못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시점. 여기 구간 뚫으면 얘 좀 더 가겠죠. 이제부터는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런 자리가 또 하나의 매물 뚫어야 될 정복해야 될 라인들이 될 겁니다. 정복해야 될 라인들이 될 거고 이제 하방에서 이런 추세 라인 그어놓고 이런 아래로 내려온다면 한번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면 한번 보는 거죠. 이 추세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나쁘지 않아요. 예, 뚫어주고 이렇게 지그재그 하다가 최대한 60일선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쪽이 꾸준히 가준다면이죠. 이게 테마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차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차바이오텍 오늘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는데 저는 이거를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이때 들어갔어요. 그냥 이때 들어가서 한번 조금 먹었어요. 왜냐면 이 호가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같은 경우는 호가 하나가 올라가면은 0.226%씩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아도 최소한 0.03%의 이익이 나요. 한 호가에. 그러니까 저는 두 호가만 먹어도 0.4% 정도죠. 그러면 세 호가, 네 호가면 그냥 1%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틱틱이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오늘 봤는데 이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물량이 누구 쪽에서 들어온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장후에 매도를 했는데 얘는 그나마 좀 지켜줬네요.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는데 얘를 좀 지켜줘서 한번 보는 거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관리 종목 해제 이슈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 그 회계 먼저 두드려 맞았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거 회계 이슈는 이미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약 바이오 중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어요. 좀 거래량이 좀 실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9시에 오늘 9시에 공개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시황은 여기서 말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종목 이야기 정도만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